자, for rang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for 변수, 저는 i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출력을 해야 봤더니 보시면 이 물음표 바로 변수죠. 변하는 값. 그렇다면 물음표가 아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여기는 곱하니까 냅두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문자열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 문자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변수 등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문자열과 문자열이 아닌 것을 구분했는데요. 이 물음표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포문에 들어갈 i입니다. 왜냐? 우리는 포문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이미 있는데 이 친구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i를 이용해서 i와 19 곱하기 i, 왜냐? 19단위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범위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파이썬의 반복문의 세 번째로는 while문이 있습니다. 이 while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if문과 비슷한데요.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if문과 살짝 다른 것은요. 조건이 참인 동안 항상 그 명령을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카운트가 0보다 큰 동안 카운트를 출력한다고 하면 카운트가 0보다 큰 조건이 참이면 계속 카운트를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은 조건으로 반복하는 방법인데요. 조건이 true면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if문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while 조건 땡땡 한 다음에 수행할 명령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즉 조건이 true면 여기 안에 있는 명령을 수행하겠다. 한 가지 if문과 다른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행할 명령이 끝나면 while문으로 돌아와서 조건이 참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참이면 다시 명령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while문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제와 함께 while문을 좀 더 이해해볼까요? i는 5라고 하는 이렇게 대입문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반복하는 방법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를 함께 따라 적으면서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는 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while이라고 써준 후 i는 11보다 작을 때 라고 하는 조건을 써주었습니다. while문에서는 총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while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오케이. while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랑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선 조건이 i가 11보다 작을 때 라는 조건이네요. 이때 잠시 생각해보면 i가 1일 때 i는 11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러므로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문이 true가 되기 때문에 이 while문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nt i를 하고요.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i가
11보다 작을 때 while문 안에 들어와서 print i를 하게 되면요, 이때 1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문장이 실행이 되면 이전에 i 1이 1을 더해서 즉 2가 되어서 다시 이것을 i에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가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while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i가 11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을 때 i는 2이므로 참입니다. 그러므로 안에 들어와서 print i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때 2를 출력하게 됩니다. 아마 띄어쓰기가 돼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while문을 이용해서 10년형을 살고 새 사람이 돼서 나와봅시다 해서 다음 출력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력해야 할 문장은 물음표 년형의 가 아니라 물음표 년째 수감 중입니다. 이런 문장을 출력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음표를 뭘로 해야 되냐? 바로 변수입니다. 저는 변수를 j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rint 후에 j 년째 수감 중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건데, 보시면 뭐뭐 년째 수감 중입니다, 이 부분은 문자열이죠.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자열 처리를 하고 j를 변수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수가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하는 것을 while문을 이용해서 변화를 시킬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while문 조건 안에 j 를 넣어줄 겁니다. j와 관련한 while문을 쓰겠다는 의미예요. 보시면 while 하고 땡땡에 써준 후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넣어준 거 보니 while문 안에서 프린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j야 라고 이렇게 해야 프린트 문이 작동을 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킵니다. 다음과 같이요. j는 j 플러스 1, 기존의 j에 하나를 추가해서 걔를 j를 하자 라고 하면 j가 1일 때 들어와서 2가 되고 2일 때 들어와서 3이 되고 땡땡땡해서 언젠가는 j가 10을 넘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while문이 끝난 다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해야 하므로 print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봅시다. 그렇게 되면 출력 결과와 우리가 출력한 결과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제출을 눌러보면 올바른 코드를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게 07 10년형에 처한다입니다. 한번 제출을 눌러보면
반복문을 탈출하는 방법인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에 따라 반복을 하고 싶을 때 while문을 사용했었는데 이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되게 오래 걸릴 때가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반복문에 개입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를 끊어줄 필요가 있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브레이크문인데요. 한번 코드를 작성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는 1, 지난 시간과 똑같죠? 그 다음에 while true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while문은 false일 때, 즉 거짓일 때 이 while문을 탈출하게 되는데 true라고 적어주게 되면 true 또한 조건이고 이 조건은 언제나 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문장들은 계속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탈출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적어줍시다. 다음 코드를 print i를 하게 되면 i가 무한정 성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 이렇게 print i를 하게 되면 1을 무한번 출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면요 i가 증가하면서 i를 출력할 것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i는 i 플러스 1 print i는 i 플러스 1 print i를 무한번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한번 걸어줄게요. 만약에 i가 5이면 우리가 했던 조건문이죠. 그 다음에 print i가 5예요 라고 적어주고 break라고 하는 친구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해보면 이 문장들을 실행하다가 i가 5가 되는 순간 i가 5회로를 출력한 다음에 break를 실행하게 됩니다. break를 실행하면 break 밖에 있던 이 while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5를 출력한 다음 i가 5
소중한 코드를 무한루프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준비는 이를 while true를 이용해서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고 나니 실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접 오류를 찾아서 한번 고쳐주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은 while true라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가 무한루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탈출시켜줘야 합니다. while문으로부터. 그렇다면 무엇을 써야 될까요? 바로 반복문을 벗어나는 키워드 break를 써야겠죠. 근데 이 break를 그냥 여기다 냅다 써버리면 그냥 이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바로 빠져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while문이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건을 준 다음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벗어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조건을 주기 위해서 if문과 보통 break문은 같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if문 이따 쓰겠다라고 일단 여기다 적어놓고요. 자, 일단 i는 1, answer는 0이라고 해놓고 answer는 answer 더하기 1을 하는데 1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i의 변화가 없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i는 i 플러스 1까지라고 하는 변화를 하나 주어야 합니다. i의 변화를 줌으로써 이 answer라고 하는 변수에 더하는 값을 계속 1, 2, 3 이렇게 변환시켜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이렇게 해도 while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조건이 항상 참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건에 벗어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if문을 써준 후 i가 10보다 커지면 이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위치를 살짝 바꿔줍시다. 이렇게 i가 10보다 크면 탈출하겠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nswer를 출력하면은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55가 잘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프린터로 출력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입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을 이용해서 입력을 넣고 이를 변수 VLR에 담아보자고 하는데, 우선 변수를 인풋을 입력받은 값을 문자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반복문을 탈출하는 방법인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에 따라 반복을 하고 싶을 때 while문을 사용했었는데, 될 것 같은데. 숫자만큼 반복.
y는 여기를 고치면 되지.
숫자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받은 숫자층만큼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브레이크문을 이용하면 우리의 소중한 코드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08 위기 탈출 넘버원입니다.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뱅크라는 책에서는 실제로 라고 했던 W라고 하는 데이터 사람은 그 데이터에만 저장하기 때문에 익숙하신 통합단말을 7006 화면입니다. 통합단말에서 고객 신규를 하면서 입력하시는 한 칸 한 칸의 값들이 데이터로 생성이 되고 보시는 것과 같은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월 단위, 연 단위 히스토리를 가지고 저장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고객 상태의 변화를 추적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입력하시는 정보들이 그대로 DB에 저장이 되고 안녕하십니까. 정보개발부 김진근 수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지털 엑스퍼트 과정 중 SQL on 하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업점별로 한 해 동안
예금 판매 실적을 발췌하는 것입니다. 쿼리의 기본 구문인 셀렉타, 프롬, 웨어, 그룹바이, 케이스 웬, 랭크 구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발췌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쿼리를 실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발췌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영업점별, 직원별 신규 수신 건수 금액 현황입니다. 서울 롯데지점은 이주임님이 425건을 했고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오 과장님은 323건을 했고 금액이 67억 정도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영업점의 직원 수를 나타내는데 서울 롯데지점은 11명입니다. 또 이 공항동 지점은 직원 수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췌한 데이터 중에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지점은 1등, 2등, 2명의 데이터를 발췌하고 가련동 지점처럼 영업점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만 데이터를 발췌하는 이런 쿼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쿼리 1을 먼저 실행해야 됩니다. 신한 툴바를 클릭한 다음에 줄결찾기를 누르고 방패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쿼리 1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콘센트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주시고 로그온 탭에서 테라, 버티카, 하둡 중에 하둡을 선택한 다음에 이 비밀번호 창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로그인 하실 때 쓰는 윈도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경우 셀렉터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dpacd_rst 수신계좌 정보 원장입니다. 수신계좌 정보 원장에서 데이터를 가져와라는 그런 의미로 셀렉터 구문을 사용합니다. 여기 별표를 하게 되면 모든 칼럼을 다 가지고 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리미트 100이라고 한 거는 이 원장에 데이터가 1000만 건이 있더라도 100건만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건수를 구하는 카운터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셀렉터 다음에 카운트하고 가로에 1을 주시면 이 테이블에 전체 데이터 건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신계좌 정보 원장의 데이터 건수는 약 157억 건 정도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결과를 제한하는 웨어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수신계좌 정보 원장의 데이터가 157억 건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를 발췌할 때 157억 건을 다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웨어 구문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GRBRNO 관리점 번호가 1100 영업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57억 건 중에 영업부의 데이터만 가져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리점 번호가 영업부인 데이터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where 하나만 있으면 되고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where 다음에 and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될 때 and를 계속 중첩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RBRNO 관리점 번호가 영업부인 것만 가져오고 그리고 MKDT 신규 일자가 9월 23일인 것만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영업부에서 9월 23일 날 신규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쿼리를 하는데 이렇게 PRDT_C, GRBRNO, MKDT,
DUDT, WCVT 언더바 제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보려고 할 때 칼럼명을 확인하는 Show Create Table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Show Create Table 하고 테이블명을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CNO는 계좌번호고 CUR_C는 통화코드고 또 GRBRNO는 관리점 번호고 또 MKDT는 신규일자, DUDT는 만기일자, SUGG/WNNO는 권유회원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테이블에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경우 셀렉트 구문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테이블에 이렇게 모든 칼럼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셀렉터 다음에 이렇게 CUSNO, GRBRNO, PRDT_C, SUGG, WNNO 이렇게 내가 원하는 칼럼만 보고자 하는 경우에 셀렉터 다음에 원하는 칼럼명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조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발췌할 때 상품 코드처럼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품 원장을 보시면 이렇게 상품 한글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원장에 있는 이 상품 코드와 계좌 원장에 있는 이 상품 코드를 이 숫자끼리 연결을 해서
원소로 반복하는 방법, 포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를 따라 적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nums라고 하는 시퀀스, 즉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요, 이 각각의 원소 1, 2, 3 등등 이 원소들을 하나하나 출력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1, 프린트 2, 혹은 우리가 인덱싱을 배웠으므로 nums의 0번째 원소, 인덱스 기준이죠. nums의 첫 번째 원소, 뭐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를 다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를 총 10줄 적어줘야겠죠. 왜냐? nums의 길이가 10이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문을 이용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자면 for I in nums라고 적어줍니다. 이때 i는 변수고요. 포문 안에서 통용되는 변수고 nums는 시퀀스입니다. 이렇게 for와 시퀀스를 함께 써주면 우리는 시퀀스 안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 2, 3 이렇게 가서 나중에 10까지 이 포문이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print i를 적어주게 되면요, 우리가 정의했던 이 변수 i에 대해서 i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i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한번 실행한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i를 출력했는데요, 프린트문이 10번이 실행됐습니다. 1, 2, 3, 4, 5 해서 10까지 됐죠. 이렇게 form은요, nums의 길이만큼, 다시 말해 nums 안에 있는 원소 수만큼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처음에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10이었다가 이렇게 10번 form문이 동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번 form문 안에 있는 명령이 동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프린트를 했으므로 출력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트문은 몇 번 실행되었을까요? 우리가 보셨다시피 10번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 포문에서 i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i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반복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원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원소를 우리가 포문에서 반복을 할 때 이 변수에 잠시 임시 저장을 해둡니다. 예를 들어 nums 안에 있는 1을 여기다 가져온 후 프린트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이 끝났을 때는 다음으로 이 원소를 i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한 줄로 하나씩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포문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원소에 대해 반복을 할 때 포문이 유용합니다. 원소에 대해 반복이라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원소를 참조하면서 이 원소 끝을 돌아야 할 때 이를 원소로 반복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포문의 변수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도 될까요? 라 하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변수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도 되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수 이름은 제한된 조건 안에서라면 뭐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 i 대신에 엘리먼트의 줄임말 lm이라고 하면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포문 안에 있는 변수 이름도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변수 믹스는 문자 쌀과 문자 실이 혼합된 문자열입니다. 이때 for 시퀀스 구문을 이용해서 쌀과 실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쌀의 개수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믹스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우리는 믹스의 한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이 쌀인가 실인가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for I in mix를 적어줍니다. 왜냐? 우리는 mix라고 하는 시퀀스에 대해서 반복문을 둘 거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i는 쌀 혹은 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i가 쌀이냐 실이냐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다르겠네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썼었죠? 바로 if문이었습니다. 조건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문을 또 사용해 줍니다. if 어떤 조건을 주어야 하냐면 쌀일 경우에 우리가 한 번
횟수를 세주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자, 그런데 횟수를 세다 해서 그 횟수, 컴퓨터는 횟수를 셀 때 변수를 사용해서 하나씩 추가시켰죠.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겠습니다. i가 쌀인지 비교를 해야겠죠. 쌀이면 count를 count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전의 count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다시 카운트를 하겠다. 즉 우리가 한 번 횟수를 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 count를 하면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쌀의 개수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3 30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됐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코드를 올바르게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공모 쌀과 변수 믹스는 문자 쌀과 문자 실이 혼합된 문자열입니다. 이때 for sequence 구문을 이용해서 쌀과 실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쌀의 개수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믹스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우리는 믹스의 한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이 쌀인가 실인가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for I in mix를 적어줍니다. 왜냐? 우리는 믹스라고 하는 시퀀스에 대해서 반복문을 둘 거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I는 쌀 혹은 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I가 쌀이냐 실이냐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다르겠네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썼었죠? 바로 if문이었습니다. 조건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문을 또 사용해 줍니다. if 어떤 조건을 주어야 하냐면 쌀일 경우에 우리가 한 번 횟수를 세주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자, 그런데 횟수를 세다 해서 그 횟수 컴퓨터는 횟수를 셀 때 변수를 사용해서 하나씩 추가시켰죠.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겠습니다. i가 쌀인지 비교를 해야겠죠. 쌀이면 count를 count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전의 count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다시 카운트를 하겠다. 즉 우리가 한 번 횟수를 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 count를 하면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쌀의 개수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30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됐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제출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있는 원소들 우리는 미가 쌀이냐 실이냐에 따라 우리가 횟수를 해서 하나씩 추가시켰죠.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겠습니다. 하나를 추가해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카운트를 하면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쌀의 개수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반복을 할 때 범위로 반복하는 방법인 for range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속된 정수를 담은 시퀀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range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다음 실습을 따라 적어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for I in 한 다음에 시퀀스를 적어줘야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시퀀스 대신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range는 시퀀스를 만들어준 함수입니다. 어떤 시퀀스를 만들어주냐면요, 연속된 정수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1이라고 하면요, 1, 2, 3 이렇게 가다가 11의 바로 앞에 있는 숫자인 10까지의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 변수를 출력해보면 되겠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난 포문에 했던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속된 정수를 만들 때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연속된, 즉 하나하나 띄엄띄엄 있는 이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반복하고 싶을 때 이렇게 range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range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1, 2, 3, 땡땡땡, 100 이렇게 했겠죠.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range를 이용해서 우리가 범위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론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range문의 두 번째 숫자, 즉 이 숫자죠. 이 숫자가 왜 10이 아닌 11일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횟수로 반복하는 방법 for ran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for range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for I in range 1, 11까지라고 하면 print i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번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1부터 10까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슬라이싱에서 했던 것처럼 숫자를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11이라고만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0부터, 즉 우리는 앞에 0이 생략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0부터 10까지 출력을 했는데 이 횟수가, 즉 출력문이 실행된 횟수가 11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for I in range 한 다음에 숫자를 하나만 적어주게 되면 여기서는 11이죠. 이 11번만큼 반복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코드를 따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range 5라고 하면요, 이는 0부터 5까지의 연속된 정수로 된 시퀀스, 즉 0, 1, 2, 3, 4를 만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print I love Python 적어주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for range를 이용해서 19단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for rang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봅시다. 횟수로 반복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번 문제는